너무 위로 갔나 봐. 가방이 어려 보이게 좋은데. 그러면 네. 네,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세종지역학센터에서 이제 세미나 행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지역학 봄 세미나라는 행사로 뜰 안에서 맞는 우리의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혹자들은 왜 2월 달부터 이런 행사를 하냐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3월 달 전에 무언가 하나를 끝내고 싶다는 센터장의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봄맞이 행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세종지역학센터에서는 두 가지의 공론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미나고요. 다른 하나는 포럼입니다. 포럼. 그래서 세미나는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그 포럼은 이제 보통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럼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좀 전문가적 관점으로 좀 다소 좀 진지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진행할 테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이제 그간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사례 탐구라든지 그리고 북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당분간은 이제 지역 문화 현장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재조명하고 그들의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토론자가 주신 두 분 조금만 토론할 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뜬하에서 맞는 우리의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치원 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조치원 문화정원 바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두잉지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정수장이라는 이 공간 193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그 정수장 시설로 활용되었었는데 정수장이라는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물을 정화했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조치원 지역민들이 이제 안정적인 식수를 이제 받아 드실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그런 물을 정화했다는 것 자체가 물을 가진 요소를 좀 바꿨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문화정원도 역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거점 공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그런 연사로 좀 소개를 좀 했었고요. 세종시에서도 이제 다소 좀 보물 같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지역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세종시 저희가 지금 세종지역화센터는 이제 세종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보조금을 운영되고 있는데 이상호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윤수 과장님의 그런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봄 세미나를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장님 간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학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거 관련 세종학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종학이라는 것은 세종시와 관련된 인물 역사 지리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연구를 해서 이거 가지고 세종시 정책성, 주체성, 항식이라는 지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 세종학은 19년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9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나 예산이 사실 좀 미천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하고 함께
저희 협력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시민들의 또 관심, 또 응원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명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무치고 오면데요. 우리 조천 시민 주민의 어떤 식수 생활로 여기가 공급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13년도에 이제 대청물로 대청되는 용수로 조치원의 공급함자 이제 이 기능이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제가 저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그때 이 업을 조금 담당을 했습니다.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옛 정수장을 문화 이제 국가문관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또 저기 무소 또 건축 자산 1호로 또 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세종시의 어떤 역사문화, 특히 여기 조청문화정원의 어떤 과거 미래 그것을 여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세종시 미래 가치를 또 찾아보는 이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저희 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좀 방문하시기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방문이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세종문화원의 임창철 원장님께서 또 와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포럼이죠? 세미나. 쉽게 말해서 세미나 하면은 세종시가 보다 이렇게 크도록 만들기 위한 기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여기를 오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큰 그림으로 따지자면 그러기 위해서 아마 시초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 우리 문화원에서도 뭐 노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아마 각 단체별로 동상건립이라는 주제를 한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보니까 제가 보낸 것이 한 16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세종대왕과 어제 세종시니까 세종대왕과 그 훈민정업 한글을 창시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흡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종시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누구나도 오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세계인이 여기쯤 한번 대한민국에 왔을 때 세종시에 한번 왔으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그야말로 세종이 대한민국이 뜨려면 세종시가 떠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와 같은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면 그야말로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세종이 왜 세종이요? 한글도 있고 세종대왕 한글 훈민정음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도와서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이 잘 마무리해서 좋은 빛이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문화와 향토사의 현장에서 세종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세종문화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박용호 대표님께서 참석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오늘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세종시 문화재단 임창훈 실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지역학센터는 대전 세종연구원 산하 단체로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임병호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이제 뭐 원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좋으신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우리
제가 이 지역학에 대해서는 잘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사실 이재민 박사님께서 개사를 적어 주셨는데 너무 잘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하면서 쓰디쓴 겨울을 지나 화사한 봄을 맞이할 무렵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과거 이 공간은 조치원 정수장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러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깨끗이 정화하던 공간입니다. 정수장 기능을 다 한 후 잠시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곧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인 조치원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역사회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실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조치원 문화정원이 가진 건축적 아름다움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시설들은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은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보여준 문화적 실천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양한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굽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학 관점에서 조치원 문화정원의 여정과 흔적을 통해서 새롭게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세종지역학센터와 함께 조치원 문화정원을 함께 운영하는 두잉지 프로젝트 카페 커넥트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조치원 문화정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이곳을 찾아주신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세종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에서는 조치원 지역의 로컬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기록과 심도 있는 연구로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신 이재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신선했던 개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썼던 글을 우리 부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행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정원 동영상 감상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떠나봅니다. 1935년에 지어져 78년 동안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던 조치원 정수장. 지난 2019년 인근 공원을 한데 묶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에 문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져 대한민국 공감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 뜰, 전시 공간 샘, 그리고 창작 공간 원, 그리고 작가 공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께서 작품을 전시하시거나 그리고 무대 공연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시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곳 문화정원에서 자유롭게 문화 기획 그리고 문화 행사 이름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년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작가 공방입니다. 이곳에는 1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도시 재생을 통해 재탄생한 문화정원은 작가들에게도 창작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공간들은 조금 있다가 저희 또 투어 함께 직접 눈으로 또 보실 예정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먼저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제 두잉지 프로젝트의 대표로서 조치원 문화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그간의 여정과 흔적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 우리의 미래를 함께 좀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저기 정수장 시설이 있는 카페 공간의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질 그 카페, 그 F&B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대표를 준비됐어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조치원 문화정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떨리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을 애정하고 조치원 문화정원의 사랑에 빠진 조치원 문화정원 대표 이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에 조치원 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에 처음 왔을 때 마주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이불더미들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의 아지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더했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생략했습니다. 네. 조치원이 어디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대전역 그리고 천안 근처로만 알고 있는 조치원입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고 양파 같은 도시입니다. 저는 특히 이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조치원의 역사를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치원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치원이라는 지명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면 원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여관을 뜻합니다. 당연히 번화할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사리원, 태계원, 말과 사람이 쉬어가던 원이었습니다. 이 원은 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었으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예로부터 도심 중에 도심이었던 셈이죠. 조치원 쌀과 닭이 유명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쌀과 닭이 유명했는데 다음에 보시면 1933년도에 조치원 양계조합 계란 반출 상황이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양계 산업이 발전했던 조치원 역시 파닭이 원조 조치원입니다. 네, 조치원의 장날의 모습인데요. 가마니 시장의 모습입니다. 쌀 가마니들을 거래하는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2017년부터 조성을 사업 기간했고 조성 사업비는 55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사업 규모도 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도에 준공된 조치원 정수장은 2013년도까지 78년 동안 주민들에게 생활수를 공급하고 당시 조치원역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했던 국가의 주요 시설이었습니다. 이후 정수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2013년 폐지 승인이 되어 방치되었던 정수장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모습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9년도에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과거 조치원 정수장에 대한 역사인데요. 신문 기사는 1922년도에서부터 상수도 계획을 시작으로 35년도에 부설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치원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 당시 임대료가 무료였어요. 인건비가. 참 놀라운 기사인데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 이제 11만의 공비가 이제 착공되고, 그 다음에 통수식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치원 상수도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이 당시에 주임님의 이름도 장수도입니다. 그래서 장수도 주임님의 인터뷰 신문 기사가 실렸었고요. 그리고 조치원 정수장의 통수식 때 110명들의 주민분을 초대해서 행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치원소의 하수관망을 완성하는데 그때 총 공사비가 11만 7,500만 원,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치원 35년도에 조치원읍의 인구수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9,2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수도 공급률이 98%에 달하는 했고, 조치원 정수장이 폐쇄된 시기부터 조치원 문화정원이 준공되기까지 사진입니다. 조치원 공사 시작 전, 그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이고요. 조치원 문화정원의 주요 특징은 자연적 요소와 어우러진 휴식 공간과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 자산, 그리고 갤러리, 공연장,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2019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최근에 2025년 세종시 1호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네, 조치원 문화정원은 이 기준으로 왼쪽에는 시립요양원과 광역치매센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청소년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원은 계절에 따라서도 참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여름에는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채를 채집을 하러 오는 아이들부터 봄에는 소쿠리 끼고 쑥을 뜯으러 오시는 마을 주민들까지 다채로운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네, 조치원 문화정원의 전략은 4가지입니다. 창의, 소통, 대화, 융합 이렇게 있고요. 조치원 문화정원의 방문자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조치원 문화정원의 방문자 현황 기록을 보면 약 27만 명이 방문자가 주로 세종 지역에서, 그리고 연령대에도 보면은 약 20대가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조치원 문화정원의 비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문화정원입니다. 2021년부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 카페를 활성화했으며 문화적 삼터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지역 예술인과 협력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00평 문화정원의 운영관리 인원은 딱 3명입니다. 자원봉사 인력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봉사 시간도 인증되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치원 문화정원의 행사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시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따져보면 1회 문화예술 공연 시 최소 315만 원 내외의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치원 문화정원에 그간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 나왔는데요. 주요 실적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와 시네마다방 왕성 유니버스 영화 상영을 문화정원에 협업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미술 작가님들의 개인전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올해로 3년째 진행될 예정인 작가 미술장터 원픽마켓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과회도 진행되고 아트페어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조치원 문화정원 작가공방 입주 작가님들과 함께 지역 음악예술인의 협업으로 겨울정원 54도를 단체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시나 특히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 100원도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20만 원이 넘게 모금함의 입장료가 모아졌고 문화 소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시회 입장료와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작가 미술장터 원픽마켓은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로 예술로 심고 힐링을 전하는 따뜻한 문화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문화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매년 8월 4년째 아트페어를 진행하는 모란디 아트는 지역의 어린이 미술학원입니다. 처음 원장님께서 문화정원에 방문해 주셨을 때 너무나 자신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왔었어요. 혹시 아이들의 작품 전시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는 저의 대답에 화색이 돌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전시 공간에서는 아이들 작품 전시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문화정원과 모란디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 공간 샘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뜰에 가득 전시된 300여 점의 아이들의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아트페어가 진행되는 주말 이틀간 아이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그리고 친구들 등등 아이 한 명으로 파생된 관람객들이 방문으로 문정성시를 이루고 아이들의 작품 판매 금액은 전액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됩니다. 꼬마 작가들에게 선물하는 꽃은 지역의 꽃집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조치원 문화정원의 이용자 및 방문자는 약 4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간 이용 횟수는 총 80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정원에서 자주 방문해 주신 분들은 우리 문화정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원 일들을 마치 내일처럼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큰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조치원 문화정원의 그간 파트너, 협력사 이렇게 언제 한 번이라도 공간을 이용해 주신 분들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조치원 문화정원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중요 3요소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수공간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 쉼터의 공간, 지역 문화 활동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텝은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을 하고 문화정원이라는 공간 플랫폼에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예술 소비자와 연결해서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정원에
누구나 문화예술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원,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한 미래 방향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 문화정원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새롭게 창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킹과 연결이 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예술가, 방송인, 예비 창업, 지역 주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정원을 이용하시면서 지역으로 파생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축제, 기념행사, 전시, 공간 연출 등 그다음에 기획 및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경제 효과의 발생이 되는 미래를 보고요.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이 되는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원에 찾아오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조치원 문화정원의 미래 방향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에는 현재 새로운 문화의 바람과 유기적 협력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치원에 보는 새로운 문화의 바람과 조치원 문화정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조치원 문화정원, 그리고 작가 공방의 공간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미래 방향입니다. 예술가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좀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 다양한 문화 활동 공작으로 지역 예술인과 함께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의 문화적 자원의 발전으로 발돋움하는 조치원 문화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의 역할을 확대하고 싶은데요. 문화정원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더 나아가 관광지의 역할과 문화정원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기념품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현대의 조화 그리고 조치원 문화정원입니다. 역사적 건축물을 잘 보존하고 기능과 관리를 할 건데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수 건축으로도 받았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역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문화적 가치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이루는 성공 모델로 이제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커뮤니티 형성 및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커뮤니티와 연대인데 문화정원은 주민, 창업가, 기획자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발굴 그리고 참여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이 결합한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그 사진 기억나실까요? 아까 이 대표가 보여드렸던 사진. 어쨌든 2013년도에 이제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 공간이 방치되고 유휴화되면서 사실 이 공간은 노숙자들이 조금 쓰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비행 청소년들의 담배 피우는 공간으로 비행을 일으켰던 공간으로 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량한 도시 경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재생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19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운영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그간 4년간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커뮤니티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2부 때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이 시기에 기획했던 이유가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1월 말에 카페 사업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참 마침맞게도 2025년 1월 말 새로 들어온 카페 주제가 비건입니다. 비건 카페. 그래서 과거 특이 공간이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정수했다면
이제 이 비건이란 주제도 이제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참 주제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다음 얘기는 옆에 공간이 기업 공간 터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카페 공간을 어떻게 쓰일지 그런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소연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기업 공간 터에서 지금 비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커넥티드 대표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정주 대표님께서 부담 갖지 않고 이제 와서 발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네, 좀 긴장되지만 열심히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커넥트의 저희 브랜드 소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앞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선정을 바탕으로 세종시 고운동 소재의 1호점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앞으로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오랜 고민을 한 결과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비건 베이커리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건이라는 아이템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고객 확보가 어려웠으나 지역 플리마켓 참여를 하는 등 좀 발로 뛰는 홍보 활동을 한 결과 지금은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매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건강한 빵과 따뜻한 공간을 선사하는 것을 브랜드의 슬로건으로 걸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커넥트 위즈의 뜻처럼 가까워지다, 친해지다, 뭐 연결하다 이런 뜻처럼 사람과 자연과 이제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조치원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조치원은 소박하지만 감성적인 공간이 가득 담아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치원 테마거리, 조천변, 조치원 고복저수지 등과 같이 매력이 가득한 명소가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 명물인 복숭아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아 복숭아 막걸리, 초콜릿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갖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개최된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는 8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좀 복숭아로 이름을 많이 널리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출시해서 좀 관람객에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은 기회가 될까 하면서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는 계란, 우유,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빵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100% 국내산 쌀로 만드는 식빵, 쿠키, 그리고 두유크림빵 등을 다양하게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출시될 메뉴는요. 벚꽃 시즌에는 벚꽃 에이드, 벚꽃 라떼 등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조치원 명물인 복숭아 시즌에는 복숭아 빙수나 아니면 복숭아 빵 등을 출시해서 이제 조치원을 더욱더 알리고 조치원 명물인 복숭아를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살짝 공간을 재구성하였는데요. 그 1층 입구는 원목과 이제 식물들을 활용해서 좀 더 편안한 적객구역 분위기를 연출하였고요. 그리고 1층 안쪽 공간에는 이렇게 생긴 공간을 러그나 조명 등을 설치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2층 메인 공간은 바닥 유리 부분을 구경하며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조치원 문화정원과 풍경이 이어지도록 정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2층 안측 공간에는 4인석이나 단체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분리해서 리모델링 하였고요. 단체석은 출입문을 설치해서 회의 공간, 모임 공간, 스터디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여기 문화정원을 운영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재봉틀 클래스나 아이와 함께하는 천연 젤리 만들기 클래스 등을 해서 좀 조치원 크리에이터 분들도 알리고 여기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관광 명소로서 이미지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10년 동안 이제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는 조치원 주민인데요. 제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조치원에 아무것도 없고 카페도 없고 음식점도 없는 그냥 황량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축제도 많이 열어주시고 또 젊은 사업가분들이 오셔서 예쁜 카페도 생기고 또 오랜 기간 지켜온 맛집들도 많아져서 조금 더 시끌벅적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치원이 조금 더 알려져서 사계절 내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단체 주문 문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분의 발표는 한 가지 키워드로 조금 수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정주 대표의 발표도 조치원 문화정원이 그리는 미래를 이제 공간과 공간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소통, 공유, 공감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소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커넥트 윗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언가 함께하겠다, 무언가 연결해서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서로 시너지가 또 앞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고, 그 시너지를 통해서 그리는 새로운 지역의 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행사는 앞으로 그렇다면 이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이 공간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크리에이팅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공간의 기대는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인지, 그래서 각자 조금 제가 좀 분야에서 좀 전문가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영화 제작소 눈 대표이자 그리고 1세대 로컬 크리에이터이십니다. 강경환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두 번째 분은 충북이 난 스타. 네. 한 20년간 MBC 앵커로서 지금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성장 전략국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락 국장님이십니다. 세종시가 미래 비전 5가지가 뭐 있습니다. 뭐 박물관 도시, 뭐 한글 문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원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인프라가 잘 짜여져 있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정원을 통해서 그리겠다라는 것인데, 1년 반 전에 저희가 또 정원 도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모신 저희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근무십니다. 이제 3월 달에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시는데 오늘을 좀 의리로 와 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간 기간이라서 수당도 못 드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이라서 오늘 조치원 문화정원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서정희 박사님이십니다. 네, 발표자 두 분은 이제 아셨으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먼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이 시작될 즈음에 그 뭐 한솔재지나 이런 쪽 그러니까 문화적 재생 관련해서 와보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조치원을 와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했던 지역문화 기획자 과정을 통해서도 조치원을 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와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혹은 그걸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혹은 변화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조치원 문화정원이 또 다음을 준비할 것인가, 특히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면서
저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온 중에 조치원에서 제일 많은 어르신들과 제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종연구소의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를 듣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건 문화정원과 정원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야기하는 5대 비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겪었던 크게 두 가지는 문화도시와 정원도시였거든요. 세종시라고 하는 것, 조치원을 포함한 세종시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꿈들을 정원과 문화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다 있는 곳이 이 문화정원이기도 했고요. 근데 정원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에는 크게 고민되지 않았었어요. 정원에 대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원문화와 문화정원 그리고 정원도시와 문화도시는 좀 분리해서 사고했다가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문화정원을 놓고는 더욱더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역사에서도 나왔듯이 물을 정수해서 조치원에 공급하던 곳이었다면 조치원 문화정원은 이제 문화를 정수하여 조치원에 그리고 세종시에 공급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것이 그러니까 정원과는 좀 다른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원이 그러니까 꽃과 나무를 키워내거나 길러내는 것,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덕은양묘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막 정원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길러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곳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저는 세종시 조치원을 시작으로 해서 세종시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인력들이 양성되고 공급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것이 변화된 정수장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자칫하면 정원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아니라 꽃과 나무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 제목이 있던 것처럼 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원도시에서도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문화도시 안에는 정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각각의 역할들이 좀 필요한데 그 역할 중에 조치원 문화정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꽃을 키워서 세종시 전역에 퍼뜨리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조치원 문화정원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다른 곳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몇 년간 해왔던 문화를 키워내고 문화를 향유하려고 만들어왔던 이제 브랜드가 좀 되어가는 조치원 문화정원을 어떻게 더 문화정원으로서 문화를 공급하는 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 아이디어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좀 그 이야기를 펼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첫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쟁이가 마이크를 예, 잘 나오네. 괜찮습니까? 조치원 문화정원이 지역에 물을 걸러서 흩뿌리던 기능에서 문화를 정제해 지역사회에 뿌리는 역할을 한다는 머릿속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하고서 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빼앗긴. 네, 저는 이제 MBC 충북, 저는 이제 조치원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오송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동에 있는 수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조치원 전통시장을 다니고 있고요. 맛집은 조치원에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네, 조치원을 가까이 두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MBC라는 이제 방송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5년째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문화 콘텐츠를 사업으로 연결짓는 굉장히 힘든 일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 보통 이제 의미, 가치, 뭐 공감 이런 거는 다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는, 예,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앞에 중요한 얘기는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바로 옆에 세종시립요양원하고 광역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아티클 중에 외로움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로움 비즈니스. 그러니까 다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다들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 근데 그 외로움을 이제 사람이 막 다수 모여서 활발하게 좀 네트워킹 하면서 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런 니즈가 요즘에 이제 데이팅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 뭐 그런 어떤 사업 모델들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치원 문화정원의 위치가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면은 조치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즈니스 센터, 웰컴 센터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역에서 머네. 여기에 딱 내렸을 때 좀 멀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기 쉽지 않겠네. 이건 좀 가능성이 적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마침 지리적으로 보니까 옆에 그런 광역치매센터나 노인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원래 조치원 문화정원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키워드는 문화, 뭐 가치, 신생도시 세종시의 근본을 책임져주는 헤리티지가 있는 조치원.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대표님들의 장표 안에서 많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고,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계승 발전할 건데, 이런 숙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를 방문했던 방문자 수가 평균 한 5년 동안에 집계해 보니까 연간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 같고, 추세가 약간 누그러지는 느낌도 있었고, 요지는 저는 왠지 이 공간의 미래는 이런 소통 연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대가 좀 같이 연결되는 공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조치원은 희한하게 아주 젊은 청년들도 여기 이주해 오고, 막 대학생들도 한 10,000명 이상 있고, 그리고 중장년들도 많으시고, 여기 지역에 또 지역을 사랑하시는 시니어들도 계시고, 세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정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걸림돌 없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대 공감, 소통의 그런 비전 키워드를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1차로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국장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낮추셔서. 그럴까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조경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보통 이제 조경학 했다고 하면 이렇게 식물, 나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식물 이야기 나오면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식물을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박사님께서도 저를 문화정원이기 때문에 그 정원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문자적으로 저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부르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 박사 논문으로 쓴 부분이 근대도시 군산에 대한 경관 자원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들을 지역의 문화로 활용할지, 그런 장소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공간에 문화정원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저의 이제 소감으로는 이곳은 이제 복합적인 유산을 가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합적이라는 장소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그런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2025년에 움직이고 있는 현대의 문화와
네, 현대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으로서 지금 또 이곳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유산을 가진 어떤 장소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유산으로서의 이곳의 장소성이 또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가진 역사나 자원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이런 공간들에서 생겨나는 오류가 있어요. 역사적인 왜곡. 네, 그게 생길 수가 있는 공간들이 근대의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찾으셨던 분들이 이곳이 어떤 역사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홍보하고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라던가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자원으로서 또는 장소 유산으로서 이곳을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지배적인 자원이 있고 잠재적인 자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배적인 자원이라고 하면 방금 여러분께서 마당을 밖에 나가서 둘러보신 것처럼 네, 기업 공간 터, 점시 공간 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정원 공간, 공원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이곳은 누구나 와서도 금방 인지를 하는 공간인데요. 이제 이곳을 잘 운영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잠재된 자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또 만들어가고 함께 또 운영해 갈까? 이걸 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는 지금 정수시설, 침전조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바깥에 있는 주변 자원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잠재 자원으로 좀 더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이곳에 오면 젊고 생동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에너지를 받고 좀 좋거든요. 이게 어떤 이재민 박사님의 평소에 하시는 이런 굉장히 사람과의 소통도 잘하시고 활동적이신 이런 에너지하고 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곳을 정말 애정하시는구나, 이게 따뜻한 그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조치원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이곳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트워킹을 정말 잘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노력을 잘 하고 계시고 이것을 조금 더 공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이 약간 위치상 외져 있고 어떤 큰 길의 접근성이 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경관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하고 있는 그런 여러 자원들하고의 보행 연결성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공공의 공간들에서 어떤 보행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조금 세워주신다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참 따뜻하게 생각을 하고, 네,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죄송하지만, 네, 이곳의 잠재성을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환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원 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정원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원에 너무 좀 치우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영락 국장님께서는 이제 외로움과 낯섦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하나의 공감, 소통, 통로 이것들 특히 세대 공감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재 박사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조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장소성이라든지 이제 기억이 중첩되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그리는 미래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생동감, 따뜻함을 통해서 경관을 확장하고 보행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조치원 문화정원의 그런 활용 방안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맞죠? 네, 이 정도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맥락인 것 같고, 이렇게 세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그럼 뭐 우리 이 대표님 뭐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당황스러우실까요? 눈빛이 지금 네. 원래 토론자가 하면 그다음 발표자가 받고 하거든요. 네.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곳의 이름이 딱 그 조치원 문화정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로 조치원 문화정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좀 잘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조치원 띄고 문화정원이냐, 아니면 조치원 문화정원이냐. 이거의 좀 개념을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조치원 띄고 문화정원은 아닌 것 같고, 문화정원에 그 조금 정원이라고 끝자락이 나가오니까 식물이 있을 것 같고, 거기 안에 뭔가 정원이 꼭 꿈겨져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름에서. 하지만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곳 이 문화정원은 거기에 안에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반영을 해서 너무 식물적으로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배적인 이 자원들을 제가 가까이 있지만 잘 못 보는 자원들도 있는데, 이거를 잘 찾아서 문화정원이라는 이름을 정말 다시 좀 새롭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언가를 부른다, 그리고 무언가를 불림을 당한다, 즉 호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사실 대한민국 문화도시 한글문화수도 그 계획을 짤 때도 세종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에 전 좀 집중을 좀 했었거든요. 뭐 독일의 사회학자 뭐 알티세르나 이런 에리 프롬 이런 분들도 그 호명의 중요성을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이름을 가짐으로써 이제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호명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춘수의 꽃에서도 몸짓이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이상향으로 눈짓으로 그런 시어를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건 아닌가요? 네. 전 대표님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준비를 주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러서 이렇게 공간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도 좀 즐겁게 뛰놀 수 있고, 보니까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대학생분들도 와서 편하게 이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 이용할 수 있고, 좀 어르신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먼저 오셔서 좀 저희 가게도 이용하시고, 또 여기 바깥에 정원도 예쁘게 돼 있으니까 산책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치원 문화정원의 이런 이미지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이 비건이라는 아이템으로 좀 어린 아이들부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조금 더 한 공간에 어우러져서 여기 조치원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작년에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짤 때 사실 저는 세종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은 앞으로 정원으로 가자, 정원문화도시로 가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오케이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원문화도시 물론 좋습니다. 인프라도 훌륭하고요. 도시명 정원이라는 독특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했을 때는 정원은 좋은데 사실은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고 향유자고 생산자인데 그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어요. 즉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드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한글로 다 틀어서 지금 굉장히 매우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청중에서 혹시 뭐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여기 그 세종시 이 공간에 입주 작가분들이 좀 계십니다. 입주 작가분들이. 그래서 혹시 입주 작가분들 계시면 먼저 좀 발언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 뭐 입주 작가분들 중에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 공간에 입주해 있는 장회영 작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우선 호기심 반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려봐야겠다 했는데 세미나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유익해가지고 지금 재미있게 잘 듣고 있고요. 저도 이 조치원 문화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거는 첫째로는 근대 문화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프리마켓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서 나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런 다양한 도시재생 공간을 이제 주변에 청주에서 많이 느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정원의 이름을 갖고 있고 정원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지만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광장을 보면서 이곳에 다양한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실제로 제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면은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이제 성인분들은 재미있게 관람도 하고 여기 있는 카페에서 즐기다 가시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노인분들은 산책을 하거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이제 오가는 진짜 세대를 넘나들고 인수를 넘나드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예술적 창작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정원이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광장 문화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광장이라고 하면 좀 권력형으로 중심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왕들이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거나 아니면은 왕이 또 처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쓰이다가 이제 집회나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바로 광장 문화잖아요. 저희가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다양한 광장에서 재미있게 즐겼던 걸 생각을 하면 광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파급력과 시너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면서도 전시장을 활용을 많이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희망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창작 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입주 공간은 바로 저기 조 공간인데 8분의 사실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5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양한 장르들이 계시고 이제 사실은 예술인의 입장에서 창작 공간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조치원 문화정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장승아 작가님도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저기 장혜영 작가님 옆방에 입주하고 있는 장승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조치원 문화정원 사실은 전시 공간이 저렴해서 2021년도 말에 전시 공간이 너무 이 세종시에 다 전시 공간 보러 다니다가 저렴하고 제 작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조치원 문화정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제 입주해서 작품을 하면서 이제 제가 숲을 추상으로 그리는 미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저한테 이제 영감을 많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 왜 조치원이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저는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서 동네를 많이 걸어 다녀 봤는데 그 매력이 너무 넘치거든요. 조치원은 꼭 걸어 다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또 마침 저희 할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셔서 철도 관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청량리역과 회기역 사이에 이제 철도 관사, 저희 동네가 관사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치원과 좀 닮아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제 기차 소리에도 잠을 잘 자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좀 비슷한 것도 있었고, 저는 여기가 좀 약간 제가 스페인어를 전공했는데 유럽의 어느 작은 도시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정원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고 막 문화정원이 너무 횡했을 때 대표님이 이제 작가님 수업 이제 여기 참여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화정원에 와서 1시간짜리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떠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대표님하고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기를 이제 문화정원에 이제 거의 그냥 제 놀이터처럼 막 여기서 눈만 뜨면 여기 와가지고 밤에 해지면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저도 이장님과도 친구고, 여기 뭐 청소년, 북세종 청소년센터도 있고 하니까 세종중학교에도 수업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여기 뭐 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이제 하다못해 족제비까지 문화정원에 살고 있는데 되게 그 사람도 많고 뭔가 세대가 다 하나로 이제 그 연결해서 뭔가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정원은 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행사 제가 지금 밑에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정주 대표하고 장성하 작가님께서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두 분의 이야기는 어쨌든 모든 길은 사실 광장이라는 공간으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개인적인 실천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는 그런 관계, 뭐 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쌓이고 관계가 쌓임으로써 기억이 만들어지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조치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뭐 좀 이렇게 조치원 문화정원, 오늘 문화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문화정원은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손 드시기 때문에 여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나오나? 저는 여기 조천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여기 상리, 여기는 이 지역은 평리입니다. 상리는 여기서 한 100m 가면 상리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조천 우리 문화정원이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됐느냐 하면은 2014년이요. 10년 전에 청춘 조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민관 합동으로 청춘조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이 조천 정수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7년에 착수를 해갖고 2019년에 지금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약 55억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그 후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만들어는 놨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중간에 또 뭐 어떻게 좀 혼란도 있었고 뭐 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해주셔갖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다 좋은 말씀, 앞으로 비전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 또 여기 지금 발표해 주신 분 강경환님께서 문화와 정원을 연결하는 것을 고민해보자. 또 이영락 말씀해 주신 세대가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 또 우리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접근성과 잠재성을 발굴해서 좀 만들어 보자. 아주 좋은 말씀. 요것만 되면은 더 걱정할 거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청춘조천 프로젝트,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이거거든요. 이 청춘이 근래에 좀 없어졌어. 아주 아쉬워요. 청춘 조치원이거든. 어디 가서도 청춘 조치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청춘 열차가 있더라고. 저거 우리가 써먹던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춘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젊을 때 청춘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애기도 어른도 나이 먹은 나 같은 사람도 청춘이라는 이 마음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활용하는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문화정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이 임창상 교수님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예,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러면 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는데 제가 3분 동안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문화정원이라고 하는 네이밍 요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 가야 할 명칭인가 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 하면은 우리 그 시골에 그 농가에 그 안마당도 정원이라고 그래요. 뒤에도 있는 뒤뜰 그것도 정원이라고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치원 그 문화정원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문화가 깔려 있는 정원 형태의 그런 공원 같은 뭐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와서 기대도 할 테지만 실망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이란 말이 왜 들어갔는가? 요것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검토할 일이고요. 제 평생 소원은 조치원역 뒤에 그 철도 방음벽이 있거든요. 1km가 넘어요. 거기를 이 벽화로 쫙 채우는 건데, 실제 여기 5분 거리에 전동역에다 3개 만화를 제가 그 15년 전인가 국제 만화 거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방치를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세종시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도시 지역은 행정도시로 신도시로 개발하더라도 이 북부의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뒤는 대학촌이 있고 또 구도심권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의 아주 센터로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세종시는 어차피 한류문화도시로 집중해서 세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2012년에 세종시 출범할 때 제가 시청 산하기구인 푸른 세종 20일 회의장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2년 동안 했어요. 저는 평생 15년 동안 생태환경운동가로 일해서 환경부 장관상도 탄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가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연중 꽃 피는 마을, 꽃 피는 기관, 꽃 피는 동네, 꽃 피는 도시, 꽃 피는 기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꽃은 봄에 약 70~80%가 일주일간 피고 말아요. 나머지는 그냥 우르창창한 녹음, 가을에 단풍, 겨울에 그냥 낙엽, 이러고 뿐이에요. 그런데 제 주장은 뭐냐? 봄에 25%, 여름에 25%, 가을에 25%, 겨울꽃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25%. 그러면 차 가지고 지나가는 곳마다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연중
꽃피는 그 세상을 소원하고 지금 이제 정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요 공간에서 맞을라나. 그렇지 않으면 하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도 나가면은 전부 지금 말씀한 대로 25%, 25%, 25%, 25% 꽃으로 바꿔놓으면은 문화정원, 뭐 센터나 이 저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청춘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정원 문화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류 문화의 중심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재영 국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문화관광해설사 임재한이고요. 방송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보니까 조치원, 아까 그 이름을 얘기했는데 조치원 문화정원 이러면은 와 닿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조치원 문화정원 하면은 현대시설 갖고 오는 건가?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치원 옛 이야기 하나만 더 넣으면은 거기 가면은 조치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조천 문화정원이면은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근데 거기다가 조천 옛 이야기 문화정원 이렇게 하면은 옛날 현대 이렇게 다 이렇게 복합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은 아까 맛집 뭐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맛집 같은 데다가도 조천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써주고 조천 옛 이야기 문화정원 하면은 조천 거기 가면은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천 문화정원 그러면 어디든지 다 있는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진짜 1930년대에 그 정수시설 이런 게 있고 아까 그 문화공간에 이렇게 전시를 저도 몇 번 가보고 오늘도 가봤지만은 너무 좋아요. 어떤 그 옛날 그 냄새가 확 이렇게 풍겨오는 것 같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뭐 이렇게 좀 가슴에 뭐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관계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옛 이야기 이걸 하나를 더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 공간이 과거 정수장이었던 공간이었고 2013년도까지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사람 중심 공간으로서 사람에게 개방된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조치원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과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 차이를 서로 맺고 가면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숙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제 눈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도 좀 와주셨거든요. 우리 전에 박노동 박사님께서 와주셨는데 대전에서 조치원에서 또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대전생명연구원 기조실장, 부원장 다 하시고 지금은 대전학연구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오는 순간 예전에 그 추억의 편린들이 쭉 펼쳐져 가지고 제가 늘 중학교를 다닐 때 항상 길 모퉁이를 이렇게 뚝을 돌아서면 항상 마주하던 곳 그리고 거기에 한 그루 서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의 어떤 향기들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 유효한데 조천에 내가 지나가는 이런 큰 공간이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간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 뭔가 신비로운 존재이긴 하나 늘 지나면서 저기에 과연 무엇을 채워놓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중학생 신분으로 좀 늘 좀 생각을 해온 그런 어떤 그 추억의 편린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좀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의 어떤 근대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장수성을 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좀 방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 자체를 뭔가 도구화해서 집객을 하거나 모객을 하거나 이런데 이제 어떤 그 활용의 어떤 도구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 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의 어떤 삶의 공간으로서 뭔가 그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과정에 어떤 녹아드는 그런 공간의 어떤 그 특성이 이제 무색해지는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위 어떤 공간의 주체성이랄지 공간을 개발보다도 공간을 어떤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공간에서 펼쳐지기를 좀 감히 이제 바라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그 어떻게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 이런 부분들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것을 이 공간을 진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실제 주인이 돼서 꾸려 나가야 될지 이런 뭔가의 여백이 있는 개발의 여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공간 이런 공간으로 가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뭐 시에서 굉장히 의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는 반드시 지원은 하되 관여는 참견은 절대 적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좀 지켜나간다면 굉장히 좀 좋은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치원을 경험했던 우리 박사님답게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이 가져가야 할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치원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중심 도시로서 섬유 유통의 중심지였고 이제 한켠에는 또 문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켠으로는 청년 문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강기훈 대표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행사 스텝이 없습니다. 지금 알아서. 네. 반갑습니다. 청년희망 팩토리의 강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조치원 문화정원 했을 때 우리 이정조 청년 대표 그리고 비건 문화를 만들어갈 청년 사장님 그리고 입주해 있는 청년 작가님들의 얼굴을 꼭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 청년들이 힘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조치원 문화정원 지금 얘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원에서 어떻게든 이런 걸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아마 조치원 문화정원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그 이상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오늘 이 얼굴들 꼭 우리 청년 대표님과 청년 사장님과 청년 작가님들 얼굴을 꼭 기억해 주십사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한번 저희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네, 해볼 수 있죠, 그죠? 네, 대표님 잠깐 하고 말씀. 네. 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재민 센터장님 통해서 둥지 연구단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그 지역에 소멸되는 설화나 유래나 이런 것들을 체록해서 글로 남기고 또는 시민들 이제 기록가로 양성을 하는 구술 체록사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의 기억의 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자분이랑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걸 쭉 듣고 작년에 제가 포항 구항
포항제철이 생기기 전에 있는 구도심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을 이제 직접 인터뷰해서 이제 책으로 남기고 기록거리 양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영 문화도시에서 또 문화 기록자를 양성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여기 도착을 해서 좀 많이 둘러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눈이 필요하지가 않을 정도로 골목이랑 굉장히 예쁜데, 과연 이제 이걸 담당하거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알지만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실까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서,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신다면 주민분들이 먼저,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 공간이 어떠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고 애정하는 게 있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여기 우리 문화정원 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주민분들이 그런 홍보 해설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주민들 먼저 그 아카이빙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또 주민 주체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삶터를 일구고 살아갈 주체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세종문화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치원이 그림이 조금씩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역사가 있는 건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첫 번째.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뭐를 해놔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건 시설에 그냥 낭비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 다운 조천을 했으면 어떤가. 그러자면 이 공간도 넓으니까 한글에 다운, 그러니까 세종시 다운 한글 조각과 또 조각을 보물로 해서 조천 분들이 이렇게 지금 연세가 이제 대꾸 많아지는데 조격 정도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로 해서 늘 담그고 갈 수 있는 거. 조격 전문가시라고 그랬죠. 조각. 예. 잘못했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여기를 머물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그 그림도 하나 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나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더 들어볼 건데, 두 분 먼저 하실까요? 이분들 먼저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재 박사님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두 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민 박사님께서 세종학 연구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잘 아시는 분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의도에서 이 공간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선택해서 세미나를 여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작가님들, 또 여기 사장님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공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관심 갖고 또 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뭐 와주셨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이제 예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충북 스타. 네.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늘 국장님 이렇게 전화할 때 손호영이라고 손호영. G.O.D의 손호영 좀 닮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손호영이라고 부르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 컨텐츠 기획 뭐 이런 걸 오래 했으니까요. 전 이 공간이 이 시간대 해가 막 넘어갈 때 이 공간이 되게 저는 깊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한때 그 가족 여행으로 영국 런던을 간 적이 있는데 공원에서 하는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보통 뮤지컬은 실내에서 하잖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바람 소리, 새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되게 느끼는 그 뮤지컬의 기억이 너무 세서 저는 이 공간에 뭐 여기 그 높은 이렇게 물을 다 가둬두는 탑이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멋진 무대 같아요. 저라면 여기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동네 뮤지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컨텐츠가 이 외부 공간에서 실내외를 막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게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좋은 없는 컨텐츠니까 이곳을 또 명소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획에 재원이 마련되면 저도 기꺼이 뭐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조치원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데서 진심과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놀랍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재능 기부라는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까 말씀하신 청춘 조치원 때 제일 처음 사실 와봤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상리에서 밤에 벚꽃길 야행 그거 문화재단이랑 같이 할 때 제가 함께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짧게 하지만 약간 길 것 같고 여러 가지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 뭐 이 정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존의 관광은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관광객이 몇 명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광객들이 우리 조치원과 어떻게 관계 맺고 가느냐가 우리는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다. 그래서 재방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게 근데 뭐 그때 일단 그것도 와야 관계 맺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가 아니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호텔이라는 용어와 마을호텔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다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긴 한데요. 전 문화정원이라는 말 자체도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조치원 문화정원은 도대체 뭐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나 지속가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고령화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그 기찻길을 넘어서 연결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점화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대 공감을 넘어서서 세대가 결합되는 방식의 비즈니스 혹은 시도들, 놀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장점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조치원 정수장이. 그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의 선유도공원 정수장이었어요. 그냥 거긴 내비두고 공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혁신파크 이런 거 할 때 맨날 이거 갖고 싸웠어요. 혁신은 뭐고 파크는 뭘까. 그리고 문화 관련 복합시설 서울 엄청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치원만의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문화진흥이라고 지역문화기획자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역문화를 기획할 것이냐,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할 것이냐거든요. 조치원 문화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와 조치원에서 문화를 뭘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단언하건대 100대 0은 없습니다. 51대 49를 어떤 걸 우리가 중심 키워드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조치원 문화정원이 되게 흔한 말과 작은 동네에 시작하는데 전국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과 예술가들과 청년들이 함께 문화예술로 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새롭게 뭔가 시작되고 조치원 문화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문화정원이란 말을 전국에 퍼뜨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 떠오르는 말이 네. 조심스럽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인데 입 밖에 내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만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저는 MBC 사람이니까 조치원 문화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능 기부에 이어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하고 전 대표님 얘기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이제 시간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까지 여러 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치원 문화정원을 사실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지금 2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었는데 올해 2월이잖아요. 4년 됐어요. 이제 4년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65일 중에 이제 360일 이렇게 점점 깎아가고 있는데 그 달력을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제 초심이었던 그 마음, 그 자세를 정말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이제 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패널 전문가분께서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청년들이 이용했던 공간이었다면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 전문 문화 정원에 대한 이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다시 또 이제 더 투입해서 제가 문화 정원은 남아 있는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치원을 더 널리 알리고 조치원 문화 정원을 또 더 애틋하고 애정 있게 지켜보고 못 봤던 자원들도 다시 한번 또 들어봐서 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과 항상 제 옆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치원 지역 주민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귀한 조언들 양분 삼아서 대표님과 함께 또 열심히 여기 공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 뭐 관계, 뭐 연결, 공감, 공유 이 정도의 키워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눈에 드러날 수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가치를 좀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치원 문화정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세종지역화센터도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 방향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지역화센터 센터장 이재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